주차장에서 벤츠키를 꺼내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월급 250만 원에 E클래스 60개월 풀할부. 데이트 때 상대방 눈이 반짝이는 그 느낌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향후 5년 연봉을 다 걸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6년, 그 화려했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강남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면 고작 2년 된 GV80이 헐값에 나오고, 차주들은 팔고 나서 700만 원짜리 경차로 갈아탑니다. 이건 단순히 중고차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에서 차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장을 15년간 지켜봤는데, 오늘 여러분 집 차고에 있는 차가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을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젊은 소비자의 심리 변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고 전기차 시장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바로 2030 남성들이 더 이상 차를 안 산다는 겁니다.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고 싶은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옛날엔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인 쇳덩이가 아니었죠. 남자에겐 자신을 증명하는 명함이자 연애 시장의 무기였습니다. 데이트 끝나고 주차장에 가서 벤츠키 딱 꺼내면 상대방 표정이 확 바뀌고, 그 우월감 때문에 5년 할부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경제학에선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데, 나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세요. 2026년 한국 30대 남성 절반 이상이 미혼입니다. 서울은 60%가 넘고요. 왜 이게 중고전기차 시장의 재앙일까요? 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과시였는데, 그 목적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야, 너 무슨 차 타?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요. 와, 성공했네. 대신 기름값 감당되냐?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주식 사는 게 낫지? 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강남 중고차 딜러인데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 다르대요. 예전엔 청년들이 줄 서서 형님, 외제차 풀할부 되나요? 했는데 이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아요. 최근에 30대 가장이 새 수입 SUV를 팔았어요. 고금리와 빡빡한 생활비 때문에 차를 정리하기로 한 거죠. 딜러가 매입가를 말해주니 한참 멍하니 차를 보다가 낡은 아반떼로 바꿨습니다.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죠. 내 돈이 먼저지. 남들 시선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지금 중고, 전기차 시장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런 심리 변화는 유튜브와 커뮤니티가 가져온 정보의 평등 덕분입니다. 예전엔 벤츠나 BMW 보면 저 사람 성공했네 했는데, 이젠 누구나 폰 켜서 가격 검색해요. 저 차 중고로 500만 원? 생각보다 안 비싸네. 이런 인식이 수입차의 심리적 프리미엄, 소위 하차감을 박살냈습니다. 반대로 이제 카푸어는 빈곤의 상징이 됐고, 비싼 차는 자랑이 아니라 경제관념 부족의 신호가 됐죠. 여기에 고금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예전엔 저금리로 할부가 쉬웠는데 이젠 80%가 기본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풀 할부하면 월 이자만 수십만 원이죠. 젊은 세대는 결심했습니다. 차에 돈 붓는 대신 미래에 투자하자. 차 살 돈으로 엔비디아 샀으면 어땠을까? 비트코인 샀으면 지금 대박인데. 이런 한숨과 후회가 섞여 차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자산을 갉아먹는 좀비가 됐습니다. 수출 거품의 붕괴.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크고 무서운 폭풍이 중고 전기차 시장 뒤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중고차 가격을 지탱하던 수출 거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거품이 터지면 여러분 집 차고에 있는 차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폭락할 겁니다. 최근에 차를 팔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을 잘 받으셨나요? 아니면 국민 SUV인 투싼, 스포티지 중고가가 신차랑 비슷해서 의아하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러시아 바이어들이 한국 중고차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전쟁 후 러시아로 가는 신차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 중고차가 구세주가 됐습니다. 수출업자들은 내수 경매에서 비싸게 사들이며 내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수출 거품이죠.
경제학에선 외부 수요 충격이라고 하는데 내수 소비자는 이걸 모르고 정상 가격인 줄 알고 샀던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폐차세를 80% 가까이 올리고 관세 장벽을 더 높였습니다. 러시아 바이어들은 더 이상 한국 차를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수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수만 대의 차는 어디로 갈까요? 내수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앞서 말했듯 소비자는 사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상품이었던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가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이 차들의 가격에는 수출 수요로 인한 프리미엄이 껴있거든요. 지금 비싼 중고를 사는 건 남이 도망친 거품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1, 2년 뒤 거품이 다 빠지면 오늘 3천만 원짜리 차가 내일 2천만 원이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몇몇 모델뿐만 아니라 수출이 막히면서 전체 시장의 공급 과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딜러들은 재고가 안 팔린다고 해요. 지난주에 금방 팔리던 차가 이젠 한 달째 묶여 있죠. 재고 회전이 안 되니 딜러들은 불안해하며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이 더 내리는 악순환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은 완전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운 포식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스마트한 가족용 차 구매 비결일. 그 무서운 포식자는 바로 현대와 기아 같은 대기업입니다. 이들은 시장이 혼란한 틈을 놓치지 않고 중고 전기차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실물과 다른 사진, 미끼, 침수차나 사고차 걱정, 문신한 딜러의 강매 압박. 정말 가기 싫죠. 대기업은 이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해서 돈으로 바꿉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차를 직접 매입해서 200여 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회사 인증 마크를 답니다. 우리가 보증하니 안심하세요. 소비자는 시장을 헤매며 속을까 걱정하는 대신 돈을 더 주고 대기업 인증 차량을 사서 골치 아픈 일을 피합니다. 실제로 2026년 Kcar 같은 플랫폼은 매출 2조 원을 넘기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영세 딜러들은 문을 닫고 대기업이 파이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죠. 겉보기엔 좋죠. 믿을 만한 곳에서 안전하게 차를 사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을까요? 솔직히 이건 불신 비용 청구서입니다. 예전엔 발품 팔아 싸게 사는 게 지혜였는데 이젠 대기업 인증서에 200만 원을 더 내는 걸 합리적 소비라고 포장합니다. 문제는 대기업 프리미엄이 전체 시장 가격을 올려버리고 가성비 좋은 진짜 매물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딜러에게 속을까봐 무섭나요? 그 공포 비용이 바로 여러분이 지불하는 200만 원입니다. 예전엔 딜러가 정보를 독점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젠 대기업이 신뢰를 독점해서 프리미엄을 붙여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용 차를 사야 하는 아빠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집니다. 혼자라면 아반떼로 충분하겠지만 아이 둘의 유모차, 카시트가 있는데 펠리세이드나 카니발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족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아빠들의 절박한 외침에 깊이 공감합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작은 차를 강요하는 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럼 이 덫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다음 파트에서 대기업 프리미엄을 피하고 진짜 가성비 매물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가족용 차 구매 비결이 핵심은 새 것에 대한 쓸모없는 프리미엄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중고 전기차 시장은 신차 대기로 인한 기형적인 거품이 가득합니다. 하이브리드가 대표적인 예죠. 하이브리드가 핫하다고요? 다들 기름값 아끼려고 하이브리드를 찾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기름값 몇 푼 아끼자고 3년 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신차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주는 건 2026년 최악의 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제조사 공급망이 안정되어 신차 대기가 더 이상 1년씩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배터리 기술이 차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지금 신차값을 주고 산 하이브리드는 2년 뒤 새로운 EV나 신기술 하이브리드 때문에 감가상각 폭탄을 맞을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기술 진보의 리스크를 전부 떠안는 꼴입니다. 지금 비싸게 산 기술이 내일이면 구식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 플래그십을 비싸게 샀는데 올해 신모델이 나오면 가격이 반토막 나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현명한 아빠는 뭘 선택할까요? 세대 변경 직전의 모델을 노립니다. 5년 된 소렌토는 유모차 못 싣나요? 6년 된 카니발로는 가족여행 못 가나요? 기능엔 문제 없는데 단지 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격이 50% 떨어진 매물이 널렸습니다. 2026년 이 500만 원이면 상태 좋은 4세대 소렌토나 산타페를 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모델이라 부품 구하기도 쉽고 카센터에선 눈 감고도 고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가가 바닥에 가깝다는 겁니다. 3년 타다 팔아도 손해가 크지 않아요. 계산해 볼까요? 거품 낀 신형 하이브리드 4, 500만 원, 검증된 가솔린 SUV 2, 500만 원, 2, 0만 원 차이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새 차 냄새 맡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미래 자산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 0만 원을 복리 8%로 예금하면 5년 뒤 약 2, 900만 원이 됩니다. 10년 뒤엔 4, 300만 원이죠. 반대로 4, 50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는 10년 뒤 잘 받아야 5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차는 도구입니다. 가족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0만 원을 새 것에 대한 허영심 만족에 붓는 대신 자녀 교육, 가족 여행, 실물 자산 축적에 쓰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아빠의 선택입니다. 전문가처럼 중고차 검수하는 법. 오케이. 가성비 좋은 끝물 모델을 골랐다면 이제 실물 차량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딜러들이 숨기는 비법. 제가 공개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면 딜러가 뭘 가장 먼저 내밀까요?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대기업이 보증하니 믿으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서류는 참고용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프로는 서류가 아니라 보험 이력 속 숨겨진 숫자의 의미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 국산 인기 SUV인데 부품비는 30만 원인데 공임이 120만 원이다. 100% 프레임 골격을 건드린 대형 사고차입니다. 중고 부품을 써서 재료비는 아꼈지만 쉰 프레임을 펴고 용접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부품은 비싼데 공임이 싸다면 단순 교체니 안심해도 됩니다. 딜러는 여러분이 자세한 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단순 도색이에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부품비 대비 공임 비율이 사고의 심각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요. 이제 실차 검수입니다. 본닛 열어서 나사 풀린 자국 찾으면 초보입니다. 프로는 실리콘을 봅니다. 이음새나 본닛 모서리에 실리콘을 손톱으로 눌러보세요. 공장 출고품은 딱딱하지만 탄력이 있습니다. 수리 후 바른 실리콘은 끈적거리거나 딱딱해서 부서집니다. 하나 더, 차문을 열고 웨더 스트립 고무 패킹을 뜯어보세요. 안쪽 철판에 스케 용접 자국이 일정하게 있어야 합니다. 자국이 흐릿하거나 용접이 지저분하면 대형 사고차, 옆면을 잘라붙인 차입니다. 공포스러운 징후죠. 여러분 가족이 탄 차가 종이처럼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불황이라 침수차 세탁이 급증했습니다. 클리닝 기술로 냄새를 없애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는 팁도 낡아서 딜러들은 벨트를 새 걸로 교체합니다. 이때 퓨즈 박스를 여세요. 자동차의 뇌입니다. 침수되면 다 교체해야 하거든요. 퓨즈 박스 나사에 손댄 흔적이 있거나 틈새에 모래알이 하나라도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전자장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방법들의 핵심은 뭘까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는 겁니다. 딜러가 아는 걸 여러분도 알면 불안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현미경이 되면 협상의 주도권이 뒤집힙니다. 경매의 비밀과 딜러의 수익. 그럼 딜러는 차를 어디서 얼마에 가져올까요? 도매 가격의 비밀을 알면 중고차 가격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대부분의 매물은 대형 경매장에서 딜러들이 입찰 경쟁을 통해 가져옵니다. 딜러의 최우선 순위는 회전율이지 마진이 아닙니다. 경기가 얼어붙어 한 달 넘게 묶인 차는 쳐다보지도 않죠. 딜러의 가격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보통 낙찰가에
탁송비, 성능검사비, 광택비, 마당비 주차료를 더하고 거기에 마진 100, 200만 원을 붙여 여러분에게 팝니다. 예를 들어 이 0만 원에 낙찰받고 탁송 20만, 검사 15만, 광택 30만, 마당비 50만, 마진 150만, 판매가 이 265만 원. 여러분은 낙찰가보다 265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만약 딜러를 건너뛰고 경매 대행사를 직접 이용하면 어떨까요? 유통 마진과 마당비를 없애고 진짜 도매가에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경매장에 들어가나 하겠지만 요즘은 대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딜러 전용 앱으로 전국 경매 매물을 실시간으로 보고 입찰할 수 있죠. 대행 수수료 30, 50만 원이면 딜러 마진보다 훨씬 쌉니다. 핵심, 딜러가 피하는 차를 노리세요. 비인기 색상이나 주행거리가 막 10만 km를 넘긴 차. 딜러 입장에선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오래 탈 실사용자에겐 가성비 최고입니다. 제 친구인 한 아빠가 이 방법으로 2019년식 카니발을 경매 대행으로 샀습니다. 매매단지에선 같은 연식, 같은 KM가 이 600만 원이었는데 이 200만 원에 낙찰받고 수수료 포함이 225만 원, 375만 원을 아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의 민주화입니다. 예전엔 경매장이 딜러들만의 비밀 정원이었지만 이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정보를 독점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누구나 경매 대행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면 딜러에게 사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딜러가 부르는 가격에 거품이 얼마나 껴있는지 그 정보만으로도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경매 낙찰가 조회해보니 이 0만 원이던데 여긴 왜 이 300만 원이죠? 딜러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재앙, 이제 중고차 붕괴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과시용 수입차는 위상을 잃었고 수출 거품은 터졌으며 똑똑한 소비자는 현미경 검수와 경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잔혹한 시장이 아직 남았습니다. 한때 타다가 팔아도 이득이라던 전기차, EV 시장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EV는 감가상각이 없고 심지어 타다가 팔아도 이득이라는 말이 진리였죠. 테슬라 1년 타다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무용담이 커뮤니티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고 전기차 시장은 도살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 소리나 누유로 상태를 짐작할 수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시한폭탄처럼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2년 쓰면 성능 떨어지는 거 아시죠? 차도 똑같습니다. 전차주가 급속 충전으로 혹사시켰는지, 완속으로 아껴 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구매자들은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보증 끝나고 배터리 고장 나면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온다.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실제로 2026년 초기 모델 EV들의 배터리 성능 저하 이슈가 터지면서 감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차 700만 원짜리가 3년 만에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테슬라 같은 제조사가 치킨 게임식으로 신차 가격을 계속 내리며 기존 차주의 뒤통수를 칩니다. 6억만 원에 샀는데 내일 5억만 원이 되면 중고가는 뻔하죠. EV는 중고 시장에서 폭탄 돌리기 게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겁니다. 붕괴는 EV에서 끝나지 않고 내연기관 중고차까지 끌어내립니다. 중고 전기차가 저렇게 싼데 굳이 내연기관 차를 비싸게 사야 하나? 이런 심리가 퍼지며 전체 시장의 가격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경제학적으로 대체 효과입니다. EV 가격 폭락이 내연기관 차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둘 다 결국 A에서 B로 이동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중고차 붕괴의 파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쓰나미가 되어 우리 지갑을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내렸으니 할부로 사세요라는 유혹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함정이 남았습니다. 중고차 할부 금융에 가면 다음 파트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할부 금융의 함정. 딜러가 차 가격에서 마진을 못 남기면 어디서 벌까요? 바로 여러분이 사인하는 할부 계약 수수료에서 챙깁니다. 가격 싸게 해드렸으니 할부로 진행하시죠? 이게 바로 중고차 시장의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딜러는 최저금리를 찾아주는 재무 상담사가 아닙니다.
사실 금융사와 한 팀이 되어 여러분의 주머니를 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용으로 은행에서 5% 대출이 가능한데 딜러는 요즘 금리가 다 이래요 라며 8% 상품을 밉니다. 차액 3%는 어디로 갈까요? 금융 리베이트가 되어 딜러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3억만 원을 60개월 빌리면 5년간 내는 몇백만 원의 이자가 딜러와 금융사의 보너스가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보험도 딜러를 통하면 보험료의 12%까지 리베이트가 됩니다. 차값 200만 원 깎아줬다고 기분 좋게 쌓인 사실 더 큰 돈이 이자로 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경제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5. 0만 원짜리 중형 세단을 풀할부로 샀다고 칩시다. 이자, 보험료, 기름값, 소모품비로 월 최소 150만 원이 차 유지비로 나갑니다. 만약 150만 원을 차에 붓지 않고 복리 8%로 투자하면 10년 뒤 계좌엔 약 2억 7천만 원이 쌓입니다. 반대로 5억만 원짜리 차는 10년 뒤 잘해야 500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은 2억 6천만 원의 기회 비용을 10년 동안 길바닥에 뿌린 셈입니다. 2억 6천만 원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를 구하거나 잘 굴려서 작은 건물이나 중심가 아파트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차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태워주지만 저축한 자산은 여러분을 자유로 데려다 줍니다. 그럼 걸어 다녀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구와 허영심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첫째, 중고차 구매 최강의 무기는 현금입니다. 딜러가 할부를 미는 건 남는 게 많아서입니다. 가능하면 전액 현금, 아니면 은행 자동차 대출, 오토론을 먼저 알아보세요. 둘째, 감가상각 골든타임을 노리세요. 유모차 실을 가족용 차가 필요하다면 신형 하이브리드는 버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5년 된 가솔린 SUV를 사세요. 아낀 할부금은 매달 주식이나 부동산에 적립하세요. 셋째, 시장의 변화를 이용하세요. 중고차 시장은 이제 정보 대칭의 시대입니다. 딜러의 말만 듣지 말고 보험 이력과 경매 낙찰가 데이터를 들고 협상하세요. 저쪽이 더 싸요는 안 먹히지만 보험 공인비 보니 프레임 수리했네요. 깎아주세요는 딜러를 확실히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생존 전략. 중고차 붕괴는 누군가에겐 파산의 신호지만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에겐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탈 황금 기회입니다. 화려한 차키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대로 그들이 지불하는 막대한 이자가 여러분 계좌에서 복리로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으세요. 흔들리는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돈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의견이나 고민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 이제 자동차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이동 수단입니다. 2026년 중고 전기차 시장 붕괴는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젊은 층의 심리 변화, 수출 거품 붕괴, 딜러의 정보 우위 상실. 하지만 지식이 있다면 이 재앙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싸고 ICCU 결함이 있는 현대 전기차 대신 저렴하고 배터리 튼튼한 BYD를 선택하세요. 한국차가 7억만 원일 때 BYD는 2억만 원이나 저렴하고 감가율이 높아도 절대적인 감가액은 더 적습니다. BYD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는 안전하고 한국의 NCM보다 3배 더 오래 가서 중고가 방어도 잘 됩니다. 총 소유 비용 TCO를 계산하세요. 싸게 사고, 수리 적게 하고, 배터리 오래 쓰고, 팔 때도 이득인 차. 할부의 덫을 피하고 아낀 돈으로 투자하세요. 시장이 혼란할 때가 현명하게 구매할 타이밍입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HD 뉴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지켜드릴 의미 있는 영상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